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니의 알파7 마크2라고 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출시한 게 2014년 말이니까 대략 한 7, 8년 정도 지났네요. 그 사이에 기능과 성능이 훨씬 개선된 알파7 마크3라고 하는 카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기종을 바꾸기 위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동일한 브랜드의 카메라 렌즈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니에서 판매하고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가격과 성능이 적당한 제품을 찾다 보니 바로 소니의 알파7C라고 하는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해서 오늘 이 알파7C 카메라의 언박싱 그리고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기존의 알파7 마크2의 박스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의 박스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알파7 마크2나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파인더가 달려있는 부분, 펜타 프리즘 영역이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작은 사이즈의 풀프레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구미가 당길 만한 카메라가 아닐 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바로 별거 없겠지만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열면 렌즈 가이드북, 보증서, 자질구레한 전단지가 있고요. 이 안에 내용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 위에 커버를 열면 먼저 이런 스트랩이 있고요. 넥 스트랩, 새로운 Z 배터리. 알파7 마크2 같은 경우에는 W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알파7 마크3에도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입니다. 220V 충전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본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케이블,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데 뭐 별거 없네요. 배터리 충전기는 따로 안 들어 있습니다. 본체 연결해서 넣어놓고 충전을 해야 되는 이 충전 아답터만 있네요. 조금 전까지 보셨던 언박싱 영상 이후에 제가 이 알파7C를 가지고 며칠간 사용해 보느라 카메라의 구도와 제 옷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몇 개월 또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기능이나 특징, 성능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룬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기변을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기변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 영상은 알파7C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좀 꼼꼼하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 카메라를 왜 선택을 했는지, 실제로 얼마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운용을 할 때요, 사진을 찍는 비율이 한 6에서 7 정도, 영상을 찍는 비율이 한 3에서 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카메라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 이런 영상 촬영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실내 조명을 놓고 찍는 사진들, 소품, 소소하게 취미로 찍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여행지나 휴가지에서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지나 여행지에 가게 되면 스마트폰, 뭐 일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많은 촬영들을 하는데, 그런 데 가서도 굳이 이런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뭐 명확하죠. 좋은 품질의 사진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렌즈 교환을 통해서 다양한 심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멋진 사진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메라를 챙겨서 가는 거죠. 카메라를 챙겨 가더라도 이런 카메라에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이유는 무게와 크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보다는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카메라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고 넣고 하는 이 동작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찰나에 스마트폰으로 찍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휴가지나 여행지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아쉬움이 꼭 남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꼭 남기기 위해서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알파7 마크2 기준으로 그 비슷한 그레이드에서 찾아보니까 알파7 마크3와 알파7C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성능적인 차이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알파7C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파7 마크3보다 알파7C가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셔터 속도, 뭐 메모리 슬롯 등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카메라를 운영을 하면서 셔터 속도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적이 거의 없긴 해요. 80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물론 프로페셔널들에게는 있긴 한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범주에서는 8000분의 1초까지 쓸 일이 그다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도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로 운영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하나도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못 찍었어, 영상을 못 찍었어 할 만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진 않고요. 사실 그렇게 기능적인 차이를 가지고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니어서 뭐 쉽게 알파7C를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알파7 마크3보다 알파7C가 영상 촬영에 조금 더 이점이 있죠. 촬영 시간이 알파7 마크3 같은 경우에는 리밋이 있는데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리밋 없이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영상을 주로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보다는 영상 촬영을 위한 추천으로 많이들 소개들 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긴 하지만 일상에 많은 좋은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7C의 이 포터블한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알파7C를 사용을 해보니까 사진 촬영을 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스웨이블 액정인데요. 물론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웨이블 액정이 촬영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할 때 굉장히 편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진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로우 앵글이라든가 하이 앵글에서 이 틸팅 되는 게 훨씬 더 장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웨이블링 해서 이런 식으로 틸팅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불편하냐 하면은 실제로 촬영하는 각도와 내가 보는 각도가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요. 약간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은근히 중심을 잡고 포커싱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일반 펜타프리즘이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와 보는 위치가 딱 일직선상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이거는 측면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뷰파인더도 역시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실제로 보다 보면 이게 감이 살짝 왼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더라고요. 뭐 제가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주 불편한 건 없고 너무 만족스럽긴 합니다. 뭐 당연히 알파7 마크2에서 그 한 기종 위급과 견주고 있는 알파7C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하나도 없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커스텀 버튼이라든가 다이얼 하나가 빠져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상적으로 제가 알파7 마크2를 사용했을 때만큼의 편의성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체감될 정도로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파7C를 구입한 기준과 얼마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거나 일상에서 많이 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7C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파7C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겠네요. 과연 영상의 퀄리티가 어떨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